자, 해서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는 주제로 얘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 1차 부등식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방정식 했을 때 이제 1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이 부등식부터 해체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차 부등식을 풀려면 AX와 부등호 해서 B, 문자와 숫자를 서로 분리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때 A가 0이 아니어야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였고요. 그쵸? A가 0일 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0과 B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러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 있던 간에 요 부등식이 맞는 말이 되거나 틀린 말이 되거나 양자 태길일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요 식이 참이면 자,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봐봐. 부등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등호의 부등식에는 복소수가 못 들어오지. 그래서 허수가 못 들어온단 말이야. 허수는 대소급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 많이 맞으면 요때는 우리는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로 정리하실 수 있고, 그죠? 자, 혹은 만약에 요 식의 결과가 틀린 말이야. 그렇게 판정이 되면 이때는 물러도 이 틀렸다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해는 뭐가 된다? 없다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만약에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우리가 다루는 게 뭐가 된다고요? 1차 부등식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1차 부등식을 풀려면 A로 나눠줬죠? 마치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나눠줬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A가, 자, 뭐보다? X가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X가 혹은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X가 AB분의 B보다 작다. 혹은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거는 A의 부호랑 원래 부등호 방향까지 다 고려하시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어쨌든 뭐가 됐든 항상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A분의 B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이 A분의 B가 뭐야? AX는 B의 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뭐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부등식의 범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풀건 간에 같은 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달라질 거지. 거기서 좀만 변하면. 그쵸? 그러니까 언제나 방정식의 실근을 경계로 우리가 부등식의 실근이 나온다 라는 거 이거 한번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쪽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적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대원칙. 부등식의 해는 뭘 기준? 방정식의 해를 자, 경계로 발생한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1차 부등식의 해 범위는 모든 실수 될 수 없죠? 그쵸? 왜냐면 한 값을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1차 부등식이었고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발전된 내용이 나오겠죠?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이 없네. 죄다 중학교 개념을 발전시켜서 다시 공부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잠깐만 영상 여기 나오나? 아주 충분히 나오는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기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죠? 자, 절대값이라는 건 뭐니? 에이, 멀쩡해. 떨어져가지고 부러져봐.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죠? 바로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될 수가 없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식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할까?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자, 0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부등식에는 방정식의 같은 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면 절대값이 a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a거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요 a 플러스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보다 작다라고 말한다는 건 원점에서 가깝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야?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택할 공간은 요 사이 공간이 되겠어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지? 그쵸? 여기는 뭐 두모 빠져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두모 빠지셔야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자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다 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두 경계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써줄게. 경계 사이에 갇히는 범위로 나온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fx가 a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어도 그냥 우리가 딱 보자마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원점에서 a보다 가깝다는 얘기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던 간에 그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입니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빼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내가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범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머지 범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면 여기 더 멀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보다 더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a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혹은 a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두고 갑시다. 봐. 마이너스 a가 경계였지? 이 경계 안이었고 경계 밖으로 나가죠? 왼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도 쭉 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경계 밖으로 뭐 하는 범위? 나가는 범위입니다 라고 우리가 쓰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네. 자, 절대값 fx 속에 뭐가 들어있던 간에 상수보다 크다. 봐봐, 이게 상수가 아니면 얘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범위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f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가 fx보다 크다로 이렇게 자, 빠르게 해법을 내실 수 있겠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에 혹은 우변에 한 변에는 절대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와의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꺼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해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이거 간단하게 뭐 문제 한번 같이 뭐 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이거 부등식 줬니? 그래서? 안 줬어? 그러면 이것만 하고 좀 같이 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자 2x-3이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누가 속에 들어있는 2x 빼기 3이 해서 바로 이렇게 식 꺼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만약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식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해서 이거 풀어주시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x가 5분의 8보다 크다로 나오시거나 이것도 식 정리해주면 x가 1보다 작다기 때문에 뭐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1보다 왼쪽에 그려지시거나 아니면 5분의 8보다 오른쪽에 그려지시거나 해서 이런 꼴로 우리가 범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런데 봐봐. 만약에 x 빼기 1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할 때 그냥 공식 쓰면 안 돼. 봐봐. 절대값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절대값과 비교를 하려면 얘가 양수여야겠죠? 봐봐. 절대값이었는데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반대로 내가 절대값 2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뭐 이런 꼴로 나와. 그럼 이때는 몰라도 항상 마이너스 4보다 크겠지? 그쵸? 그래서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온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꼴 절대값 부등식에서 해가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존재하지 않으려면 음수와의 비교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방금 쓴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자, A가 음수면 굉장히 극단적인 해가 나와. 그쵸? 여기서 극단적이라는 거는 뭐 다 택하거나 다 선택하지 않거나가 되니까 뭐 모든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해는 없다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A가 0이면 그럼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원래 하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A가 양수가 나오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가 양수다 라고 하면 이때는 항상 경계 기준인 해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기본형을 우리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꼴은 어떤 꼴이다? 절대값과 상수를 비교하는 꼴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되죠? 자, 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연립 1차 부등식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사실 우리 옛날에 그 명제 했을 때 한번 이미 했던 내용이죠? 그쵸? 자, 그래도 다시 이제 좀 천천히 처음부터 볼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부등식 1 그리고 부등식 2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연립 방정식은 뭐야? 양쪽 방정식을 전부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연립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부등식의 공통해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수직선 위에 구현시켜서 시각화를 하지. 그쵸?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꼴이 총 4가지야. 작다, 그리고 크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양쪽 부등식의 공통해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직선 위에 해를
구현해에서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통해라는 건 뭐야? 양쪽 이 범위가 다진하게 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위를 찾아라? 겹치는 범위를 찾자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제가 여기 있나? 와우, 그거 없구나. 잠깐만요. 그 주제가 없네. 자, 그러면 바로 쓸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정수의 개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볼게요. 자, 만약에 한 근이 2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한 근이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등식의 해중 정수인 것의 개수, 정수인 해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자, 정수해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수직선 위에 구현해서 겹치는 범위를 찾자, 시각화를 통해서 조건을 쉽게 해석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해가 있어야 정수해도 있는 거니까, 자,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 이렇게 만들었죠? A 범위 구하는 네, A 범위 구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A를 자 이렇게 우리가 띄어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콕 집어서 3개라고 얘기했지, 뭐 3개 이상이라고 좀 더 널널해질 거야. 자, 3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2개도 4개도 아닌 3개. 그러니까 즉 내가 수를 셀 때 베타적으로 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안에 3개를 가지고 있어 하면 2부터 3, 4, 5까지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요 밖에 6이 있어야만 해 라는 얘기를 해줘야 정확히 3개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 구현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데, 수직선은 수의 크기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구현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수는 뭐하고? 작고,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어떻다? 그렇죠. 없는 수는 자, 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눈으로서 우리가 뭐해? 관찰하면서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지. 대소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건 눈으로 보고 왼작 오큰의 원리로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를 세워놓으면 상수끼리는 비교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 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요 추론의 과정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뭐 3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떤 조건이 나오든 간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해석해보자 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문제의 조건에 맞게 수직선 위에 구현하자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 그쵸? 이렇게 구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워놓은 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건 작고 오른쪽에 있는 건 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왼작 오큰의 원리를 지킨 부등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가 5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6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A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쓴 것만으로는 여기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게 뭐야? 이게 등호와 성립해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지.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냥 대수관계, 이 부등호의 방향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요소를 확인한다? 등호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이렇게 세 단계를 얘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수의 개수라고 쓰긴 썼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조건을 해석할 때는 요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해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도 다 썼네요. 자, 그래서 이거도 네모 한번 쳐볼 거고요. 여기다도 이제 써봅시다. 자, 일반적인 이 조건 해석의 방법이다 라고 쓰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어때? 결국 A가 5여도 됩니까? 5여도 5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 5가 포함이 되지? 6이면 돼야 안 돼요? 6이면 6까지 포함하니까 4개가 되죠?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1차 부등식 기본 유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몇 개 풀고 넘어갈게. 보이겠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세? 네. 해서 이렇게 지어볼 수 있고요. 자, 문제 두 개만, 뭐 두 개, 세 개 정도만 풀고, 자, 일단 7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해서, 자, 우리 그 짱종류한 82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7번 무슨 얘기 하나요? 3의 x 플러스 a가 자 2x-2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x-2a가 2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가, 그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할게. 자,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겹치는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둘 중 하나 이상의 해가 없는 부등식일 수도 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겹칠래야 겹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가끔씩 출제될 수 있는 요소니까 알고 가. 자, 그럼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두 번째 뭐예요? 바로 두 부등식의 해가 어떻다? 겹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두 개 요소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어떻게 나오나요? x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은 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는 자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럼 결국 해 조건을 판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 조건을 판별할 때는 아까처럼 세 단계로 우리가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과정 펼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 위에 조건에 맞게 나타내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 왼쪽으로 가는 범위지?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가 안 겹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다가 점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주면 돼? 왼자 오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등호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얘네들이 같아도 해가 없어? 겹치는 거 없죠? 얘는 포함 안 하고 얘는 포함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놓는다고 해도 겹치는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등호 붙여도 되겠네. 그쵸? 그럼 결국엔 A에 대한 부등식이 작성이 됐으니까 이 부등식 풀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자,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한번 같이 볼게. 자, 우리 뒤에 1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거 하고 쉬었다가 우리 다시 이따가 해봐. 자,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자, 학생들을 숙소에 집어넣는 이제 그 상황이야. 알겠죠? 그 다수의 대상을 소수의 그 객체에다가 넣는 상황, 수용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쵸? 자, 이럴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남는다. 이거 우리는 과라 그래요. 오케이? 자, 과요 불급할 때 과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뭐라 불러요?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남고 부족함으로써 우리한테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게 대표적인 그 연립 1차 방정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문제 한번 좀 얘기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 방에 몇 명씩 배열하면 그래, 4명씩 배정을 하면 뭐합니까? 15명의 학생이 남고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한 방에 몇 명씩? 8명씩 배정을 하면 뭐합니까? 한 개의 방이 남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방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남겠지. 그쵸? 아랫병은 방이 남으니까 방이 남는다고 얘기하겠죠. 해서 요런 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언제나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통해서 조건 해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가부종의 풀이 가부종 유형의 풀이 방향을 잡아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한 방에 4명씩 넣는데 근데 방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학생도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우리가 문자로 잡아줘야 되는데 부등식에서 문자 2개 있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키지도 않을 거고 교육과정에도 없습니다. 최대한 적은 수의 문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학생을 x로 잡는 게 좋을까요? 숙소를 x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숙소를 x로 잡아줘야 학생을 숙소로 나눴을 때 검산식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을 x라고 하면 이 숙소로는 감당이 안 돼. 문자를 하나 더 도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면 자, 전체 학생 수는 어때? 4명씩 X개의 방에 넣고 15명이 남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괜찮아? 학생 수 굳이 문자로 잡지 마 지금은.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상황에서 봐봐. 8명씩 넣었을 때 한 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지? 이제 요걸 시각화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방을 이렇게 4개씩 한번 네모나게 그려볼게. 이게 방이야. 8명 넣은 거야. 그러면 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자, 나타낼 때 한 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빈개 확정이야. 오케이?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방이라는 건 꼭 8명이 들어와야 쓰여지는 게 아니야. 한 명만 들어와도 쓰여질 수 있지? 그쵸? 자, 그럼 봐봐. 앞에 있는 얘네들은 8개씩 들어가는 게 확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서 전전까지는 8명인 게 확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확정인 방의 개수도 정확하게 세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몇 개 있나요? 그렇죠. x 빼기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어때? 몰루가 되는 거지? 이 몰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범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8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빵명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추, 두 번째 시추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전체 학생 수는 범위가 잡히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8명씩 x 빼기 2개의 방에 넣어놓고 마지막 방에 한 명 들어가는 게 이 상황에서 학생 수 최소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또 어때? 8명씩 x 빼기 2개의 방에 넣고 마지막 방에 8명 다 채워 들어가는 게 학생 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쓰시면 무슨 말 할 수 있어? 양쪽에서 학생 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대입해서 식을 써주시면 결국 4x, 아이고 왼쪽 자동으로 쓸게요. 첫 번째 식은 8x 마이너스 15가 되실 거고 그 다음은 4x 플러스 15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변은 8x 마이너스 8 이런 걸로 식이 나오실 텐데 자, 우리가 A, B, C 순으로 나와 있는 요 직렬 연결된 부등식도 사실상 뭐야?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연립부등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씩 끊어주면 됩니다. B가 C보다 작다.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자, 원래는 B하고 C의 대소관계도 자명했거든? 근데 여기 식에서 B하고 C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모호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자, 직렬 연결된 요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인접한 한 끼리 떼서 식을 구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식 어떻게 들어가나요? 8x 빼기 15가 4x 플러스 15보다 자, 작거나 같다 라는 식 하나 그리고 4x 플러스 15가 8x 빼기 8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 하나 이렇게 식 세워주면 자,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시면 자, x는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맞나요? 그쵸?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죠. 틀렸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나요? 23이니까 x는 4분의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자,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23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두 범위 다 겹쳐주는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6.5식갱이고 그렇죠? 얘가 7.5식갱이라는 건 자, 조건을 만족하는 숙소가 6.8개 이렇게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숙소 몇 개 있다고 얘기할 거야?
7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7밖에 없어. 2개 나 6하고 7 6점 몇인데? 아, 얘 5점 몇이구나. 아하, 그러네요. 자, 5점 몇이니까 6개 또는 7개가 가능할 수 있구나 라고 열릴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자, 그러면 방해 개수는 6개 또는 7개가 될 수 있고 학생 수를 구할 때는 요 값을 등식에 넣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해서 넘어갈 거고 다음 시간에 개념 설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